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논술을 쓰려고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식으로 아니면 이게 개요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 보시면, 첫 번째, 이 플러스는 만족, 성취감, 자부심. 두 번째 마이너스는 인간의 상품화, 악순환.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회의. 회의?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의문을 가진다고? 예. 오케이. 그러니까 자부심, 요거는 자부심이고, 이거는 회의. 근데, 그랬을 때, 이거 자체 이제 기준이 1의 종류, 그죠? 아? 1의 종류들? 1의 그거는 제가 거의 다 쓰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에 대한 만족이고, 뭐에 대한 성취감이고, 뭐에 대한 상품화.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을 봤을 때, 워크. 1이라는 걸 판단했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거는 잘했는데, 그러면 1번은 이 만족, 성취감, 자부심에서 뭐? 1번의 특성, 6번의 특성, 4번의 특성, 2번, 3번, 5번의 특성을 먼저 확정줘야지. 이건 전체 기준이고, 이 개별 기준. 이게 이렇게 썼어요. 이게 만족, 이건 성취감, 이건 자부심.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상품화, 이건 악순환, 이건 회의,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짝을 졌으면 이걸 서열 순서를 해야지, 서열 구조. 어떤 게 하위 기준이고 어떤 건 더 상위 기준인 자에 서열 구조는 있어?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짝을 지었는데, 다시 하나 그럼 더 하면, 요 만족의 반대의 불만족. 만족과 불만족의 경계. 성취감의 반대는 뭐야? 패배감. 자부심의 반대는 뭐야? 자부심을 가졌다? 아니면 부끄러움을 가졌다. 자, 인간을 상품화하다, 상품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 악순환이 돼 있으면 선순환이 뭐야? 회의를 가지면 확실을 갖는 거. 요거로 확인해봤어? 그러니까 A 개념을 쓸 때, 이 집합 개념으로 치면 A에서 B까지잖아, 범위가. 부등식으로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 A 개념을 나눌 때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의 거리를 다뤄서 여기 안에 범위를 다뤄야 되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A라는 개념이 있으면 반대 개념을 하면 범위가 생기고 범위 안에서 다뤄지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요 세 개의 만족감, 성취감, 자부심이라고 찐다면 만족이 제일 넓을 것 같고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면 그 안에 자부심이 생길 것 같네. 이렇게 해서 포함 관계로 쳤을 때 어떤 게 더 깊은 거고 어떤 게 더 강한 거고 어떤 게 더 늦은 것인지 상대적인 흐름을 잡아주면 이런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 3, 4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반대 개념을 염두에 둬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대 개념까지 찾았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반대 개념을 하면서 이렇게 서열화가 되는 것까지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나. 여기서 추가로 됐어요? 자, 이제 워크, 일을 사랑하라. 그러면 왜 사랑하냐? 일의 종류를 모두 다 사랑하느냐? 어쨌든 자, 6번 했을 때 일하지 않는 것, 수치고 게으름뱅이다 라고 하는 구조인 사람의 입장은 일을 시키고 싶다는 거지. 일. 그지?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여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면 이 여유에 의해서 일하는 거 외에 굶주림이 아니라 먹을 거는 일정 부분이 있고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향연, 철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특정 지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면 노동,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에서 자, 육체적 노동을 해라. 정신적인 노동을 해라. 그쵸? 그런데 여기 6번에서는 포커스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고 육체적 노동은 신성하다. 게으른 것은 굶주림을 가져온다. 그러면 육체적인 노동은 안 하고 정신적인 노동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 이런 문제. 그러면 철학의 향연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6번 자체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 6번 자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둘 다를 고려를 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나중에는 이 긍정적인 면이 더 포커스로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뽑더라도. 맞아요? 두 번째 1번을 보니까 1번은 사회적인 존재 가치로서 성취감이고 경제 개발을 정신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쵸?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 봤을 때 이거는 사회 문제로 봤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중심 역할, 경제적인 상황의 중심, 이 중심이란 역할은 또 정신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늙은 대장장이가 쇠덩이를 두들기는 생명의 불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개인적으로 두들겼는데 그것이 다른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개인과 사회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개인이 사회적인 생각까지 느껴서 생각하는 단어가 생명의 불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면 명확하게 이 사회적 관계라고 해서 사회라는 단어가 써있다면 개인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 반대 개념이니까. 개인을 찾으니까 이 개인적인 의미에서 이거. 그럼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정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이 되는 건 생산이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먼저 강조를 했겠지. 개인의. 맞아요? 그런 다음에 사회적인 전체적인 통합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지? 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가치를 매기는 것까지 얘기를 했겠지. 여기서. 이해됐어요? 저런데 요 반대편을 봤을 때 3번은 인간의 노동을 자본을 증식해야 함. 자본. 그러면 자본의 종류가 상품, 노동. 노동과 또 뭐 있어? 그럼 자본을 특정해서 노동, 그 다음에 물건, 사물이나 토지 뭐 이런 것들을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물건, 토지와 동일시하게 이 노동을 놓는 순간 이 노동의 가치가 이 물건과 같아져 버렸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상품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지. 그러면 요거는 이를 사랑하는 거니까 정신적인 윤리적인 접근이라면 이거는 경제적인 분석일 뿐이겠지. 기준상으로도 잡아줄 수가 있겠네. 그런 상황에서 경쟁사회. 자,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했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접근을 한번 봤다는 것이고,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느냐? 아니지. 이제 수치화해서, 그치?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어떤, 개인을 경제성으로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원리라고 본다면, 당연히 노동을 하나의 요소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해본 것 뿐이지, 이 수치화가, 이게 수치가 낮다고 치더라도, 이를 사랑하는 거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경쟁사의 효율성, 가동성, 좀 뭐 똑같아. 여유가 없고 성공의 수단으로 쓴다. 그러면 공허, 미미, 극단적인 결과. 그러면 경쟁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인 모습으로 사회를 평가해서 취합을 했더니 이렇게 이를 사랑하는 정신적 만족. 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개인의 생물, 이 개인의 일 자체가 노동을 사회로 볼 때 부속품으로 하나의 요소, 생산 요소로만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이 개인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공유하는 이런 생명의 불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또 다른 노동인 생산인 로봇으로 해버리면 그치? 노동 자체의 가치가, 인간의 노동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따라서 여기서 이 노동을 단순한 하나의 토지와 대응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고유 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새로운 4차 혁명에 인간의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안 되니까 심리치료도 하게 되고, 그지? 인간의 내적 창출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 뭐죠? 이거는 뭐라고요? 이를 사랑하나, 사회적 가치가 있다, 늙은, 고전적 가치라면, 이거는 뭐라고요? 근대적 가치네. 노동에 대한 시각이. 그러니까 이런 이 A 시각에서 장점, 부장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발견을 해서 이것들을 개량화하고 대량화해서 B처럼 평가를 했더니 이제 C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C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네. 첨단 장비나 정보, 시공간에 따라서 업무 수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맞아요? 그럼 업무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경제개발, 성취감, 맞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도 해결을 해줘서 플러스를 다 해야 돼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준들 보니까, 정서나 편의나 편익이나 인간관계, 이런 기준들을 다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뭐라고, 이게 너무 컸고, 이것도 컸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크고 이것도 너무 컸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보니까 이 할당량 제한 요런 것도 강해지고 인간관계도 더 강해지기 때문에 노동적 의미에서 거기다가 이 끊임없는 압수함과 공허함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 왜? 이게 더 강해졌어. 더 강해질 수 있어. 왜? 로봇으로. 이것도 로봇으로. 그럼 로봇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 인간관계, 정서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그래서 노동의 육체와 정신을 더 보완시켜. 왜? 능률적으로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랬을 때 능률을 넘어선 초능률, 아니면 노동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나가려고 했던 것 같네, 흐름이. 자, 그렇다면 다시 봅시다. 이 위에서 이 논술적으로 이리 놓여봤어. 여기는 뭐 하겠어요? 반대 개념을 찾았어야 되고, 그 1, 2, 4번을 했을 때, 이게 뭐라고요? 이걸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단점이 있었을 때, 라는 걸 다 찾았어야 되네. 그 각자로. 그런 다음에 이 6, 1, 2, 4, 이 1, 2, 6을 얻은 거하고, 요거의 전체적인, 요거의 공통점, 이건 고전적인 인간의 노동의 개념, 이건 현대적인 노동의 개념과 변화의 가능성,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노동의 개념, 이렇게 3단 구조로 쓴다면, 그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요거에 대한 가치 뽑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뽑았어. 그리고 가치 뽑는 여기에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나가면, 자, 여기에서 전체적인, 뭐라고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쓰면서 서론에다가 어느 정도 흐름을 깔아주고, 이런 단어들을 써주면서 여기에서 1의 특성은 뭐, 어떤 장점, 어떤 단점, 2의 장점은 어떤 장점, 어떤 단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반면에 2는 이렇게. 그래서 1과 1, 1그룹과 2그룹의 차이는 뭐 라고 써주면 여기까지가 끝나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1단락에서는 이 164, 235의 이게 강렬한 특징 언급. 자, 그 흐름을 만들면, 이것과 이것, 두 그룹의 특징 언급, 1단락. 2그룹, 그 다음 그룹은 요 그룹과 요 그룹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로봇 시대에 나타나는 이유들. 3단락은 그래서 미래의 가상세여서 해야 되는 것의 구체적인 예시. 자, 그러면 이런 거로 해서 이익과 편의가 더 발달될 수 있는 직업 종류들, 아니면 인간의 관계나 정서를 더 해야 되는 종류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책들, 이런 것까지 해놓으면 한 단락으로 문제 분석 기준 끝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걸로 심화돼서 두 개에 대한 평가, 필요성들을 다 충분히 논의를 해주고, 세 번째는 그래서 와야 되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예상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이나 목적까지 하면, 이거는 과거, 이거는 현재, 이렇게 미래라는 시간순으로 일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워크에 대한 의미, 노동에 대한 의미를 재정의를 해나가면서 써나갈 수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